펼쳐보시고 24페이지. 굿. 대부분 다 잘했네요. 볼게요. 분석 먼저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여기는 사회지문. 오늘 이번 파트는 사회지문이고요. 지난 시간에 인문 파트 했으니까 사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고 잘 나오는 파트가 이제 경제. 그래서 수요 공급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또 은행 직원은 아니지만 이자율도 구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세금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엔 또 상속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속세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주식도 알아야 돼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파트들이 사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지문이 있고, 또 법지문이 있는 거죠. 법,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예외가 있고, 실생활에 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파트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법, 그래서 계산을 산출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봤을 때 까다롭게 볼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질이라든지 뭐 지형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통합사회에서에 나와 있는 관련된 파트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비문학을 많이 공부하면 정말 잡지식이 많아진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이것까지 알아야 기본적으로 고3 봤을 때 편하다라는 거. 이런 거를 한꺼번에 고3 1년 동안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부가가치세는 일상생활에 우리 속해져 있는 세금인데요. 한번 볼게요. 1문단부터. 부가가치세란 국세, 나라에서 내는 세금으로 하나로 우리 재화의 공급이나 수입, 용역의 공급 과정 각 단계에 덧붙은 부가가치에 대한 부과하는 조세래요. 조세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얘 첫 번째 문장은 부가가치세에 뭐가 나와요? 정의 설명 나오죠. 정의 첫 번째 줄에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고, 얘는 부가가치세, 우리 용어 좀 몇 개 좀 합시다. 우리 재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물건인 거죠. 물건. 그 다음에 공급은 주는 거고, 수입은 사는 거고요. 용역 자체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용역이 모자라요 하면 흔히들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역 업체라고 하면 일꾼 업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에서 붙는 세금이래요. 자, 계속 볼게요. 재화는 공급 또는 수입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각 과정에서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여러 요소들을 더해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드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전에 생산된 가치의 차감한 부분이 부가가치고요. 부가가치는 임금 뭐예요? 우리 최저임금이라고 했을 때 돈이죠, 돈. 임금은 돈, 이자, 지대는 밑줄 친 다음에 땅 써줄게요. 땅 혹은 이득, 이윤으로 구성된대요. 그 다음에 6번째 줄,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데, 용역의 공급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뿐만 아니라 밑줄 쳐줄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용역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포함해서 뒤에 나오는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권리, 이것도 용역 중에 하나래요. 용역의 범위 설명해주고 있고, 이러한 거래에서 세법상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인데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이니까 부가가치세는 밑줄 특징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르다. 밑줄. 우리 납세의 의무라고 하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 납세를 해야 하는 자랑, 누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세 부담자가 다르대요. 조세도 마찬가지로 세금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자가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르대요. 뭐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는 이렇대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오늘은 우리 고1 친구들은 비문학파트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러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독해 방법, 그 다음에 일문단 같이 나오는 이런 기본 배경 지식을 획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틀로 잘 보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일식집에 가요. 아, 선생님 회전초밥집 갔어. 회전초밥을 막 먹는데 한 접시당 뭐 부가가치세가 10% 붙는데, 그래서 우리 식당 가보면 VAT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 별도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영수증에 부가세 별도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 영수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원가,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업자예요. 맞죠? 내가 가게를 차렸을 때 사장님이 내줘야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누가 내는 거예요? 돈은 내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거래요. 맞죠? 그래서 국가에서 내게 하는 거 초밥집 사장님 내주세요 했는데 돈 결과적으로 내는 거는 조세 부담자, 소비자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요 용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정의했을 때 무엇이었냐면, 자, 생선이 있어요. 초밥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생선을 뭐 분해하고 손질하겠죠? 손질도 하고, 그 다음에 찹찹해서 이라시아이마세 해가지고 막 찹찹찹찹 초밥도 만들어. 중간 단계에서 엄청나게 인건비나 아니면 기술력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에 다 하나하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재화에 생산물을 소비자가 받아서 내는 거다. 이런 구조가 부가가치세다 라는 거. 1문단에서 이렇게 정리됐고, 마지막 문장, 1문단의 마지막 문장, 밑에서 두 번째 줄, 1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나 소득과 관계없이, 밑줄 관계없이 상관없다는 거죠. 부가가치세의 창출 장소인 밑줄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가 밑줄. 오케이. 그래서 굳이 출제자가 왜 이런 거를 굳이 문제를 다 내놓고 이 지문에 포함됐을까? 관련돼서 선택지 하나는 나온다는 거죠. 관계없이 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독해할 때 주의해야 되고, 1문단에서 그럼 얘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정의랑 누가 내야 되는지 과세 대상을 여기서 1문단에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2문단 가볼게요. 문단 빅피처로 뭐라 그랬어요? 1문단은 자세하게 보는 거고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이니까 2문단부터는 빅피처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가산법하고 공제법 나누는데, 그럼 감을 잡고 가셔야죠. 그러면 아, 뒤에 가산법하고 공제법 나오겠구나. 문제에서 가산공제 물어봤을 때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감 잡으면 돼요. 일단 가산법 네모칸 쳐주시고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하고, 밑줄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 밑줄. 그럼 정리됐을 때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하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가산법이래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재료를 사서 가공해서 판매할 때까지 투입된 인건비, 이자, 이윤 등 모두 합한 값이 3만원이라면 이 3만원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고요. 이 방법은 특징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요소를 모두 더한 후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끝나는 걸로 간편해 보이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모두 관리, 밑줄 각 요소를 모두 관리, 또 국가가 모든 요소 파악, 밑줄. 그래서 세금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가산법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다 관리해야 돼가지고. 근데 밑에 공제법 네모칸 쳐주시고요. 공제법이 나오는데 얘도 또 나누나 봐요. 거래액 또는 부담세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제 대상이 기준점인 거고, 거래액, 세액이냐 둘로 나누는데, 거래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밑줄 네모칸 치거나 밑줄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 밑줄 치거나 네모칸 쳐주시고,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은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래요. 도식 한번 해볼까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요. 이윤이 남겠죠? 그 이윤의 세율을 곱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메모 잠깐 해주시면 돼요. 거래공제법은 이렇게가 세금을 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방법은 직접 계산한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를 산출하므로 과세가 되는 대상이 어떠한 요소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인지 납세 의무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밑줄 납세 의무자가 명확히 인식 밑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세 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 밑줄 장단점 나오죠. 부담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인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패턴이 넘어가네. 그러면 일단 2-1 전 단계 거래공제법의 장단점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거래액 같은 경우는 면세 적용 힘들대요. 자, 그러면 2-2 전 단계 세액공제법 특징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의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구하고요. 이전 단계의 매입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법이래요. 얘도 도식화 해볼까요? 자, 매출액에 뭐를 곱해요? 세율을 곱하죠. 그럼 이거 뭐가 된대? 얘들아, 본문에서 뭐가 된대요? 매입세액이요? 매출세액에 곱하는데? 매출액에 곱하는데? 매출세액이겠죠? 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매입액의 세율 곱하면 매입세액이에요. 이거 두 개 어떻게 된대요? 매출세액을 매입세율에 매입세액에 어떻게 한대? 얘 곱해한대요? 뺀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빼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렇게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계속 기억 밑에 줄. 얼핏 보면 전 단계 거래 공제법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과 매입액만 증명하면 전자와 달리 앞부분 누구요? 뭐요? 거래액이요. 후자는 전 단계 납부세액을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대요. 밑줄 전 단계 납부세액을 증빙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밑줄 기억의 특징이죠.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은 매입세 계산서의 발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업자 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밑줄 탈세 예방. 세금 계산서가 필수적이어서 탈세 예방을 한대. 또한 국가가 사업자들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해주기 수월하대요. 면제해주기 수월하며 밑줄 또 사업자가 부가가치 계산을 위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얘가 장점이 제일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요거를 택하고 있대요. 그치?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밑줄 치고 밑줄 치고 내용 부분들은 사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었을 때에서 우리 다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이 문단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외우지 못하더라도.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문단 뒤로 넘겨서 예를 들어 전 단계 세액공제법과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 갑, 을, 병 각각 나무 가공공장, 조립공장, 판매 매장을 운영했다고 해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소비자에게 각각 매출액에 매출세액을 더한 가격인 110, 220, 330 재화를 판매하고요. 이 경우 최종적으로 3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30만 원은 갑, 을, 병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값이다 라고 말해 나오네.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 문제를 개 극혐했어요. 현역 때. 고3 때 진짜 개 극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지금도 이렇게 풀긴 하는데 지금
갑, 을, 병, 소비자, 인물이 등장,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3문단은 날리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계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애들이 얘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조지고 넘어가야지 이런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계산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해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넘어가면 되는데 우린 지금 분석하는 거니까 갑이 을한테 줄 때 100만 원이 들었는데 100만 원의 10%니까 10만 원을 더 더해서 얘는 110만 원을 낸대요. 그리고 병에게 줄 때 또 순이익이 이 110에서 200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또 10%인 220. 또 여기에서 넘어갔을 때는 300에서 330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요. 얘가 110, 220, 330으로 최종적으로 이 원래 매입액 같은 경우는 이 정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데 30만 원을 더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330만 원을 더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옮겨 다닐 때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례를 예시로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문단 가볼게요. 사문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또 나온 거죠. 우리 문제에서 A, B, 영세율하고 면세제도 보는 건데 영세율제도 네모칸 치거나 밑줄 매출세액의 계산의 0% 세율, 즉 영세율 적용하는 제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의 주로 적용. 밑줄 수출하는 재화 밑줄 대상 나오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세액이 0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없어지고 이미 지불한 밑줄 매입세액도 환급 받을 수 있나 봐요. 여기까지 특징 정리하면 영세율 제도는 수출 재화에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없어져요. 환급 받을 수 있대요. 네, 환급 받을 수 있대요. 계속 이어서 이로 인해 해당 단계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모두 취소되니까요.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로 인해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대요. 밑줄,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외의 소비자는 이중으로 세액 부담을 지지 않는다. 얘들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건 뭔 소리예요? 싸질까요? 대부분 케이스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비싸죠. 자, 경쟁을 한다는 거는 그죠? 경쟁을 한다는 건 같이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집이 떡볶이 1,000원 판대요. 어머나. 그래서 걸로 다요. 사람들이 다 싸져가지고 우리는 900원, 800원, 막 600원 이러면서 계속 경쟁하는 거. 경쟁력이 싸진다라는 거죠. 생활비 면제 아예 없어지니까. 그치? 그리고 또 누가 부담이 적어진대요? 국외의 소비자가 부담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를 지닌 과세 사업자만이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신고 의무를 지닌 영세율로 인해 세금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사업자는 밑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 하지만 사업자 자체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신고해야게 합니다. 낸 돈은 없습니다. 자, 면세제도 동그라미 치거나 네모 치거나 표시해 주시고요. 면세제도 우리 내용 넘어가니까 표시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얘는 밑줄 기초생활필수품 이거에 적용한대. 면세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니까 밑줄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밑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영세율 주도와 달리 차이점 나오네요.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한대요. 밑줄 환급받지 못한다. 얘는 기초 필수품, 생활 필수품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요건 동일해요. 근데 환급이 안 되죠. 차이점 비교해 주시는 거고
즉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요. 이전 단계까지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낸다라는 거고요. 저소득층의 밑줄,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역진성, 밑줄, 역진성에 대한 정의 나와요. 면세제도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이러한 조세 부담의 밑줄 역진성을 완화해주는 기능이에요. 완화. 강화랑 대조되는 말이죠. 영세율 제도랑 면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이러한 혜택 받지 못하고요. 마지막 문단 77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도를 제동해서 밑줄 상거래의 투명화와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라는 효과. 얘들아, 뭐에 대한 효과요? 부가가치세 효과지. 맞나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의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부가가치세와 같은 거래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정부가 국가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역할이 매우 크대요. 마지막 문단은 의의를 보여주고 있네요. 문단 부가가치세의 의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 기억하려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물건을 얻는데 소비자가 그 영수증권에 포함된 가격을 내는 건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라는 거.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정의, 과세 대상 물어봤을 때 1문단 가시면 되고요. 2문단 계산 방법 가산하고 공제법이네. 그 공제법엔 또 거래액하고 세액이 있네. 그래서 얘네들 비교했을 때 2문단 가시면 되겠죠. 마지막 3문단 같은 경우는 사례고요. 4문단은 면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A 영세율, B 면세예요. 그래서 얘네랑 결합을 해가지고 세금을 실질적으로 얼마 내냐, 이런 것들이 3점짜리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푸실 때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다 맞출 건데 5번 같은 부분이 3점짜리 대부분의 문제인 거고요. 1번부터 우리는 답을 맞춰 볼게요. 여긴 전개 방식을 보는 문제인데 우리 한계점 안 나왔고요. 앞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 자체도 안 나왔어요. 1번 틀렸고, 2번 계산하는 방법들 비교했고요. 계산 방법 나왔고, 4문단에 면하게 해주는 제도 나왔죠. 정답 1번에 2번.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리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거 골라주시는 거예요. 사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니까 1문단만 보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1번부터 노동력의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대요. 노동력의 형태, 이게 뭐였어요? 용역이었어요. 근데 맨 첫 번째 줄에 정의가 뭐였냐면 용역, 재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정답 1번 맞는 거예요. 2번은 주소지 소득에 따라 부가가치세 달라지지 않고 상관없이 사업장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단계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번은 각 단계에서 다 부과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자체는 다 틀린 거고 3번 바로 가시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거예요. A, B 영세율하고 면세제도 비교하는 건데 사문단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나머지 다 틀린데 정답 3번. 우리 A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B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랑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야. 뭘 하기 때문에 얘는? 뭐 한다 그랬어요, 얘는? 뭘 해야만 한다? 돈을 안 내더라도? 신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까? 그치? 내는 돈이 없어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3번에 정답 3번입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틀리고 그리고 3번에 4번만 보자. 3번에 4번 있잖아요. 국가 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면세제도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야? 뭐에 대한 설명이지? 국가 재원, 돈을 많이 확보해주는 제도는 뭐예요? 면하게 해주는 제도야, 부가가치세야? 부가가치세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면하게 해주면 돈이 많이 늘어나요? 절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3번에 4번이 틀린 거예요. 요런 것들이 유혹적인 지문인 거죠.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4번. 기억에 관한 것을 친구한테 설명한대요. 틀린 것 고르는 거예요.
여기 기억 문단 이 전 단계 세공제법에 대한 뒤에 설명을 볼 수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정답 5번이었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떠한 요소부터 창출된 부가가치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부가가치 곱하기 세율이니까 그게 바로 세금이니까 정답이 5번이 될 수 있는 거죠. 5번 별표 쳐주시고 이런 문제가 3점짜리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기에서 상품 A, 상품 B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각각 달랐어요. 상품 A는 뭐가 적용된대요? 영세율 제도 A, 얘는 면세 제도가 적용된대. 보기에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공제법은 계산 방법은 뭘 사용한대요? 우리나라처럼 세액공제법 사용한대요. 우리나라니까 세액공제법 조건 줬어요. 그쵸? 그리고 매입과 매출액도 줬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세율도 마찬가지로 10%래요. 그럼 계산하면 1번부터. 그러면 뻘짓을 하면 안 되는 게 시간이 모자르는데 막 갑자기 이거 먼저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풀이하고 나중에 먼저 선택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팁을 좀 드리자면 계산 문제 수학을 좋아하거나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겠지만 저는 5가지 선택지 1번부터 5번 문제 중에 사실 그러니까 정답일 확률인 건 계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를 대입하지 않아도 독해 자체에서 틀린 선택지가 정답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숫자 계산은 맨 나중에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숫자 계산은 맨 나중에 하라는 거. 간단한 뭐 사칙연산 이런 건 아니면 계산 굉장히 나중에 풀면 이런 것들이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건데 1번부터 상품 A를 구매하는 9개의 소비자 세금 부담이 늘어난대. 어머, 이게 영세율인데 사실상 특징이 지금 A하고 B하고 차이점 물어보는 거거든요. A의 부담 없다라고 했잖아. 특징 중에. 그러면 부담 늘어나는 게 그냥 부담이 덜어지겠군? 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2번 상품 B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세제 개편 이전에 비해서 부가가치세를 10만원 덜 내게 된대요. 세제 개편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 면세 제도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B 판매하는 사업자 얘가 200하고 300이지 10% 얼마? 30. 그래서 얘는 이거 적용해서 구하면 되겠네. 세율 몇 퍼센트? 10%. 맞죠? 얘도 10%. 그러면 매출 세액이 얼마예요? 이거에서 곱하면 되니까 퍼센테이지 곱하면 되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30. 얘는 얼마? 20. 그러면 얘가 원래 내야 될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10만 원. 얘 근데 면세 받았니? 면세제도에서 면세 받았잖아. 그러면 10만 원 절약할 수 있나요? 2번 세제 개편 이전 면세제도 이전에 비해 10만 원을 덜 내게 되는 거 맞나요? 정답 2번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나머지 잠깐만 볼게요. 부가가치세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상품 A를 판매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늘어난대요. 사업자가 납부해요? 납세 의무자인데 조세 부담자는 우리 소비자 아니에요? 그쵸? 3번 틀렸고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이 일부 전가된대요. 근데 우리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B와 달리 부가가치세에 적용된다. 근데 둘이 다 뭐예요? 영세율 면세니까 세금 안 붙고요. 5번 사업자랑 사업자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누구만 환급받을 수 있니 얘들아? 우리 영세율, 그치, 상품 A만 환급받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 5번에 2번 이렇게 해서 골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6번 문맥적 의미랑 가장 가까운 거 몇 번 골랐어요?
3번 그는 참가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3번 정답인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수능형 문제에서 개선된 거는 우리 독서 지문은 17문제가 나와요. 독서는 비문학은 17문제 나오는데 우리 지문을 쪼개봤을 때 세 지문 내지 네 지문이 나옵니다.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 문제, 우리 5문제, 80 하고 싶으니까 아닌가? 4문제 나왔나? 4문제, 5문제. 문제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런 식으로가 나온 거나 아니면 5문제, 6문제 요런 식으로 나오거나 요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지문당 사실 원래 기준은 뭐 4문제, 5문제는 4문제, 3문제는 사실 간략하게 얘가 묻는 부분만 골라서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6문제 딸려있는 지문들이 요즘 경향 트렌드로 많이 나와요. 그럼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예전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번 같은 어휘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세부 문제 예를 들어서 기억을 묶거나 A, B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채워나가면서 쭉쭉쭉쭉 독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부담이 훨씬 더 덜어진다는 거 그렇게 해서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독해 방법 설명드리고 싶을 건데 자, 우리 26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얘는 지도, 지리 파트예요. 얘도 뭐 숙제로 내줄 건데 우리 26페이지에 그 1번 같은 경우는 일치 불일치인데 밑에서 선택지를 봤을 때 국소적 공간, 전역적인 공간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두 개 비교하고 일치 불일치구나. 그리고 2번 넘어가시면 27페이지 뭐 1번 중요한 건 아니고 2번 같은 거 별표 쳐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고2, 고3 이렇게 넘어가면 신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부가가치세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면하게 해주는 설명을 해준다 이런 게 그냥 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 여러분 때는 더 할 거예요. 심하면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좀 평가원들이 좀 색다름을 주고 싶은 거야. 나 약간 좀 노력했다? 이러면서 좀 전년도 기출하고 안 따라했다 이런 걸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뻘짓을 이렇게 하는 거죠. 2번 같은 거. 이거 사실 수특 지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2번 문제는. 이런 트렌드가 글쓰기 방식이 어떤 예고 그 다음에 분석 내용은 어떤 거다. 사실 그냥 일치 불일치고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표로 되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요즘 뭐냐면 OX 지네들끼리 OXX 막 이렇게 평가를 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그냥 실질적으로 O 맞고 X 있고 X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개 방식 신유형이 있다라는 거 숙제로 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28페이지에 우리 3번으로 넘어가시면 기역하고 미음까지 쭉 보는 건데 사실 비문학에서 보기는 정말 중요해요. 보기 요약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쭉 읽는 게 아니라 기역 파트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선택지 1번 가셔야 되고 니은 파트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얘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지문에서 엮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가와 같이 표현한 이유예요. 이런 것들 중요하죠. 여러분 4번에서 문제를 딱 그냥 읽었을 때 그러면 가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에 대한 설명을 읽는 게 아니라 지문에 가에다가 이유라고 써주시면 내가 아무리 까먹고 있어 하더라도 가를 독해할 때는 오케이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 읽구나. 그러면 가문단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4번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라오는 문제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문에다가 그래서 표시를 해볼게. 앞부분 가가 역설적이게 나오거든요. 26페이지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유 써주세요. 이유. 용어 정리하면 역설이 무슨 뜻이니 얘들아? 모순이죠. 오케이.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좋아요. 왜 말이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면서 읽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A 파트도 마찬가지로 5번에 A의 사례로 적성할 수 있는 것들로 적절한 것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A도 마찬가지로 나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아, A 읽을 때 사례를 골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사실 사례 묻는 거는 사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왜냐면 이 정확한 A에서 물어보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5번 같은 것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용하는 거. 6번은 사전적 의미니까 맨 처음에 풀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는 게 우리 이번 주 숙제고요. 자, 쉬었다가 뒤에 문법 나갈 거예요. 쉬었다가 쉽시다.